남편의 이혼 요구에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반문하는 아내를 두고 시침이 떼지 말라는 남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58세의 박진호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 윤미정이 자신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52세의 그녀는 예전엔 진호가 깨워야 겨우 일어났는데 요즘은 화장까지 하고 식당으로 나갔다. 처음엔 대견하다 생각했다. 나이 들어서도 부지런한 아내가 기특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화장이 너무 진했다. 립스틱 색도 선명했고 눈화장도 예전과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향기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짙은 그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수였다. 여보, 요즘 향수 뿌려? 진호가 물었다. 미정은 쌀을 씻으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도 여자인데 뭐. 그 말투가 날카로웠다. 진호는 더 묻지 않았다. 부부 사이의 불필요한 다툼은 피로를 더할 뿐이었다. 그러나 의무는 계속 쌓여갔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현금이 자주 빠져나갔다. 카드값도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 미정은 예전엔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요즘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올 때가 잦았다. 뭐 샀어? 진호가 물으면 미정은 그냥 필요한 거. 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미정은 먼저 샤워를 하고 방문을 잠갔다. 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잠들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 진호는 잠이 오지 않아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하나씩 내역을 확인했다. 출금 내역 중 현금 인출이 유독 많았다. 10만 원씩, 20만 원씩 일주일에도 몇 번씩 빠져나갔다. 진호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도대체 뭐에 쓰는 돈인가? 미정은 예전엔 10,000원 한 장도 아껴 쓰던 사람이었다. 진호는 핸드폰을 꺼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의류 구매, 화장품 구매, 카페 결제. 낯선 상호들이 눈에 들어왔다. 진호는 카페 이름을 검색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카페였다. 미정이 강남까지 갈 일이 있나? 진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아들을 키우고 식당을 일구며 고생한 동반자였다. 하지만 뭔가 변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왜 생긴 건지 알 수 없었다. 진호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미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미정은 홀 테이블을 닦으며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낸 듯 했다. 미정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호는 그 미소가 낯설었다. 예전엔 자신을 보며 그렇게 웃었는데. 점심 장사가 끝나고 미정이 말했다. 오늘 좀 일찍 나갈게요. 어디 가는데? 그냥 약속 있어요. 진호는 더 묻지 않았다. 미정은 앞치마를 벗고 화장실로 갔다. 잠시 후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나왔다. 향수를 뿌렸다. 그 달콤한 향기가 다시 식당 안을 채웠다. 진호는 설거지를 하며 뒷모습을 지켜봤다. 미정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밖으로 나갔다. 진호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창가로 다가갔다. 미정이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졌다. 그날 밤 진호는 소파에 앉아 통장 내역을 다시 펼쳤다.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매일 점심 후 미정이 나가는 것이 이제는 패턴처럼 고정됐다. 약속 있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가는 아내. 진호는 식당 직원 김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사모님이 나가시면 나한테 전화 좀 해줄래?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사모님 지금 나가셨어요. 진호는 앞치마를 벗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미정이 탄 택시를 따라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신호등에서 놓칠까 조마조마했다.
30분쯤 달렸을까. 택시는 한 대형 스포츠센터 앞에 멈췄다. 미정이 내렸다. 진호는 차를 주차하고 뒤를 따랐다. 건물 입구에는 아쿠아핏 수영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진호는 로비에 들어가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복도로 향했다. 복도 끝에 유리창이 있었다. 그 너머로 수영장이 보였다. 진호는 유리창에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봤다. 수영장엔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중 한쪽 레인에서 미정이 보였다. 검은색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엔 젊은 남자가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탄탄한 몸의 남자였다. 강사인 듯 했다. 그는 미정의 팔을 잡아 자세를 교정해줬다. 미정이 웃었다. 그 웃음이 진호에겐 비수처럼 꽂혔다. 강사는 미정의 허리에 손을 대고 뭔가 설명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속에서 팔을 저었다. 강사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주고받았다. 물속이라 더 밀착돼 보였다. 진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렇게 젊은 남자와 웃고 있다니. 진호는 유리창을 떠나 복도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이 떨렸다.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착각이겠지. 하지만 다시 일어나 유리창 너머를 봤을 때 미정과 강사는 여전히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진호는 건물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눈물이 핑 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내의 웃는 얼굴과 강사의 손길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미정이 돌아왔다. 오늘 좀 늦었네요. 미정은 평소처럼 말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정은 샤워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다. 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다. 소주병을 들이켰다. 취기가 올라왔다. 내가 장사한다고 소홀했더니 그새 다른 남자를. 진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방에서 미정이 나왔다. 머리를 말리며 TV를 켰다. 진호는 미정을 바라봤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진호는 술잔을 또 비웠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들어갔다. 진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사람 미행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다. 상담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의뢰인 정보와 대상자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진호는 미정의 사진과 수영장 주소를 전송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심부름센터 직원은 사흘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진호는 그 사흘 동안 지옥을 살았다. 미정과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을 때도 장사를 할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미정은 여전히 점심 후 나갔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심부름센터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작은 USB를 건넸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진호는 USB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다.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각오하세요. 보시면 충격 받으실 겁니다. 직원이 떠나고 진호는 사무실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폴더가 열렸다. 사진 파일과 영상 파일이 수십 개 들어있었다. 진호는 첫 번째 사진을 클릭했다. 수영장 안 미정이 강사와 나란히 서 있었다. 강사는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탈의실 앞 미정과 강사가 대화하고 있었다. 강사가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세 번째 사진. 수영장 밖 카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강사가 미정의 손을 잡았다. 또 다른 사진은 미정이 강사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다. 진호는 사진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영상을 재생했다. 수영장 안 미정과 강사가 웃으며 수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사는 미정을 물속에서 들어올렸다. 미정은 깔깔 웃었다. 진호는 영상을 끄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인연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30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진호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정은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진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미정아. 목소리가 낮았다. 미정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 이혼하자. 미정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진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미정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알 텐데.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탁자에 던졌다. 이거 봐. 다 찍혀 있어. 미정은 USB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서류 준비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정이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알아요? 진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았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다. 숨이 가빴다. 눈물이 또 흘렀다. 그날 밤 진호는 친구 집에서 잤다. 미정은 집에서 홀로 울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미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새벽녘 그녀는 서랍에서 수영장 등록증을 꺼냈다. 그걸 손으로 찢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찢어댔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모든 게 억울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운동을 배웠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호에게 진실을 말하면 더 큰 수치심이 밀려올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진호는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냈다. 친구는 술을 권했다. 형님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확실해. 내가 봤어. 사진도 있고. 진호는 소주를 들이켰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가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식당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직원 김수진이 다른 직원들에게 귓속말로 전했다. 사장님 부부 요즘 안 좋대. 왜? 사모님이 바람 피운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단골 손님들도 수군거렸다. 진호는 식당에 나와 일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미정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진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자료는 안 줄 겁니다. 잘못한 쪽은 저 사람이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진호는 USB를 건넸다. 변호사는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확인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게 전부인가요? 네. 왜요? 이 정도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수영 강습을 받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진호는 당황했다. 하지만 저렇게 스킨십을 하잖아요. 수영 강습 중엔 자세 교정이 필요하니까요. 법적으론 증거가 약합니다. 진호는 머리가 멍해졌다. 변호사는 덧붙였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내역이나 통화 기록 혹은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같은 거요. 진호는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다. 핸들을 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심부름센터 직원이었다. 사장님, 추가로 알아본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 강사요, 뭔가 이상합니다. 진호는 귀를 기울였다. 이상하다니? 다른 여자들하고도 비슷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사진 몇 장 더 보내드릴게요. 진호는 핸드폰 화면을 봤다. 전송된 사진 속엔 강사가 다른 여성 회원들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한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여성의 손을 잡고
진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자식 뭐하는 놈이야? 심부름센터 직원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좀 더 파봤는데요. 이거 심각합니다. 진호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였다. 뭐가 심각한데? 그 수영장 몰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탈의실이랑 샤워실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수영장 청소 직원한테 돈 주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카메라 설치한 사람이 바로 그 강사래요. 진호는 숨이 막혔다. 그럼 우리 아내도 네.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호는 차 안에서 고함을 질렀다. 이게 자식이.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손이 아팠지만 분노가 더 컸다. 직원이 계속 말했다. 그 강사 촬영한 영상으로 여자들을 협박했대요. 돈을 뜯거나 계속 만나자고 강요하거나. 진호는 눈물이 났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였다. 자신이 아내를 의심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 증거는 있어? 청소 직원이 카메라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압수수색 들어갈 겁니다. 진호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중범죄입니다. 바로 영장 발부 들어가겠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수영장에 급습했다. 강사는 강습 중이었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신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사는 발버둥 쳤다. 뭔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초소형 카메라 3대가 발견됐다. 강사의 집에서 압수한 노트북엔 수십 명의 여성 회원이 촬영된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탈의하는 장면, 샤워하는 장면,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 모든 게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명단을 확보했다. 그중엔 윤미정의 이름도 있었다. 진호는 경찰서에서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도 피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 아내가 협박을 당한 거예요? 네. 강사의 핸드폰에서 사모님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메시지 내역이 보였다. 강사가 보낸 메시지. 이 영상 남편한테 보낼까? 이혼해. 그럼 영상 지워줄게. 내 말 안 들으면 인터넷에 퍼뜨린다. 미정이 보낸 메시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돈 드릴게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남편한테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진호는 화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온몸이 떨렸다. 아내가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자신은 아내를 의심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몰아세웠다. 진호는 형사에게 물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협박당했나요? 네. 총 12명입니다. 모두 기혼 여성이고 강사는 그걸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진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새끼 절대 용서 못해. 진호는 경찰서를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차를 몰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에게 사과해야 했다. 무릎 꿇고 빌어야 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없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반쯤 비었다. 진호는 미친 듯이 핸드폰을 꺼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미정아, 어디야? 집에 와. 내가 잘못했어. 답장은 없었다. 진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친정도 아니었다. 친구 집도 아니었다. 진호는 경찰에 다시 연락했다. 제 아내 찾아주세요. 형사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어 불가능했다. 며칠이 지났다. 진호는 잠도 자지 못하고 아내를 찾아다녔다. 수영장 근처 자주 가던 카페, 공원. 모든 곳을 헤맸다. 하지만 미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이 강사의 범행은 언론에 보도됐다.
수영장 강사 몰카로 기혼 여성 집단 협박 뉴스가 터지자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했다. 진호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내를 찾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제 아내는 피해자입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 아내는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진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미정아,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제발 돌아와 줘. 내가 잘못했어. 널 믿지 못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죄야. 방송이 나간 후에도 미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진호는 매일 식당 문 앞에 쪽지를 붙였다. 미정아, 돌아와 줘. 이제는 내가 널 지킬게.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쪽지는 날마다 늘어났다. 단골 손님들이 그걸 보며 고개를 숙였다. 직원들도 말없이 일했다. 한편 경찰 조사는 계속됐다. 강사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5년 전부터 몰카를 설치해왔다. 피해자는 총 38명. 그중 12명을 집중적으로 협박했다. 돈을 뜯어낸 금액만 수천만 원. 강사는 조사실에서 뻔뻔하게 말했다. 그 여자들도 원했어. 내가 강요한 거 아니야. 담당 형사가 책상을 쳤다. 원했다고? 협박 메시지가 다 남아있는데? 강사는 입을 다물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 판사는 강사를 노려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강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렸다.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강사는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엄벌하라. 성범죄자는 감옥에. 진호도 그 자리에 있었다.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아내가 없었다. 그날 밤 진호는 혼자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앵커가 말했다. 수영장 몰카 사건 추가 피해자 속출. 경찰은 전국 수영장 대상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화면엔 눈물 흘리는 여성들이 비쳤다. 진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아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더 큰 고통에 빠진 건 아닐까? 진호는 핸드폰을 들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꺼져 있었다.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사회는 들끓었다. 여성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강화 논의가 시작됐다. 수영장은 즉각 폐쇄됐다. 출입구엔 영업정지 딱지가 붙었다. 회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수영장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강사 채용 때 범죄 경력 조회를 했지만 전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잖아.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할 건데?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수영장 전체를 압수수색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직원들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사는 촬영한 영상을 다크웹에 유포하기도 했다. 해외 사이트에 판매한 것이다. 한 건당 수십만 원씩 받았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더욱 절망했다. 자신들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다는 사실에 무너졌다. 상담 전화가 빗발쳤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을 다 지울 수 있나요?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해요? 상담사들도 할 말을 잃었다. 진호는 피해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작은 회의실에 열댓 명이 모였다. 다들 지친 표정이었다. 한 남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 아내는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제가 겨우 말렸어요. 다른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우리 딸은 아직 20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진호는 주먹을 쥐고 말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공동 성명서를 작성했다. 우리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한 건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성명서는 언론에 배포됐다. 반응은 뜨거웠다.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수영장에 왜 갔어? 조심하지 그랬어. 진호는 그런 댓글을 보며 분노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세상이 끔찍했다. 며칠 후 검찰이 강사를 기소했다.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공갈.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첫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10,000원이었다. 피해자 가족들과 취재진으로 가득했다. 강사가 입장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강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몰카 영상, 협박 메시지, 송금 내역. 모든 게 명백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진호는 방청석에서 강사를 노려봤다. 저 인간 때문에 아내가 사라졌다. 저 인간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 공판이 끝나고 진호는 법원 계단에 앉았다. 기자들이 다가왔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진호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죄입니다. 미정아, 어디 있든 이 말 들어줘. 정말 미안해. 돌아와줘. 이제는 내가 널 지킬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진호의 눈물이 방송을 탔다. 전국이 그의 절규를 들었다.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진호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 나갔다. 혼자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손질했다. 예전엔 미정과 함께했던 일들. 이젠 혼자였다. 장사는 예전 같지 않았다. 손님들도 조심스러워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진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밤마다 술을 마셨다. 취해야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미정을 만났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진호가 손을 뻗으면 사라졌다.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진호는 또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깼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30분. 평소보다 늦었다.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문을 열려는데 이상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진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진호는 천천히 주방으로 다가갔다. 거기 앞치마를 두른 미정이 서 있었다. 팔을 썰고 있었다. 머리는 푸석했고 얼굴은 헬쑥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다. 진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정도 칼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정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정아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진호는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미정은 진호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널 믿어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30년 부부의 눈물이었다. 배신과 오해, 고통과 후회가 모두 섞인 눈물. 한참 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운동 배우려고 갔던 건데 알아. 다 알아. 경찰한테 다 들었어. 진호는 미정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널 의심한 게 잘못이야.
평생 속죄할게.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말했어야 했어요. 협박받는다고.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저를 더럽다고 생각할까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넌 아무 잘못 없어. 진호는 미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이제 다 끝났어. 그 개자식은 감옥 갔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새벽 식당 안 그들만의 시간이었다. 밖에선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며칠 후 미정은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다. 진호가 깨워 안아줬다. 괜찮아, 꿈이야. 내가 여기 있어. 미정은 식당에서 일하다가도 불현듯 멍해졌다. 손님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저 사람들도 다 알까? 내가 몰카 피해자란 걸? 진호는 그런 아내를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심리 상담을 권했다. 전문가한테 한번 얘기해보자. 혼자 짊어지지 마.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미정은 조금씩 회복해갔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뉴스가 나왔다. 수영장 몰카 사건 첫 공판, 피고인 징역 12년 구형. 진호와 미정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다. 앵커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유사 사건이 5건 더 발생했습니다. 화면엔 또 다른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너무 무서워요. 언제 또 당할지 몰라요. 미정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목소리 내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피해자 지원단체에 연락했다.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상담소를 찾아왔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 몰카 피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정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젊은 여성은 미정의 품에서 울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끝나지 않았구나. 이 싸움은. 그날 밤 진호와 미정은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미정이 말했다. 당신 고마워요. 날 버리지 않아줘서. 진호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내가 미안해. 널 믿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깨진 거울 같은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다. TV에선 또 다른 뉴스가 나왔다. 신고 접수된 몰카 사건 올해만 1000건 돌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조차 하지 못해. 화면 속 자막이 흘러갔다. 진호는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미정을 안았다. 우리 이겨내자. 꼭.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은 어두웠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끝. 그러나 현실의 공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카메라가 켜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 말하지 못한 아내의 비밀과 남편의 오해.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